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주목할 뉴스 첫 번째는 뭔가요? 이낙연 첫승, 이재명 과반. 예, 주말 동안 운명의 호남 경선이 민주당에서 펼쳐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토요일에 이제 광주 전남, 일요일에 전북 지역 결과가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네.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먼저 토요일 광주 전남에선 이낙연 후보가 신승을 거뒀습니다. 47.12%로 이재명 후보보다 122표를 더 받았어요. 근소하게 이겼거든요. 그렇죠. 그동안 내리 패배만 하던 이낙연 후보에겐 소중한 첫 승이 됐습니다. 네. 반면 어제 전북에서는 다시 이재명 후보가 크게 앞서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54%를 넘게 받아서 38% 정도 받은 이낙연 후보랑 표차를 더 많이 벌렸습니다. 네. 호남 전체 표를 합쳐서 다시 계산해도 이재명 49.7대 이낙연 44로 이재명 후보가 이제 표가 더 많았습니다. 호남 전체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달성할 수 있냐 이 문제거든요. 누적으로 그렇죠. 예, 과반이 되면 이제 결선 투표 없이 본선에 직행할 수 있고 반면 과반이 안 되면 2위 후보랑 다시 결선 투표를 치러야 하는데요. 지금까지 누적된 표를 중간 집계 총 합산해 보면 이재명 후보가 일단은 과반이 됩니다. 네. 이재명 53.01, 이낙연 34.48%로 거의 20%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또 어제 김두관 후보가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후보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잠깐 이낙연 후보를 직접 만나봅니다. 저희가 1위와 2위 후보 이재명, 이낙연 두 분에게 모두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만 이재명 후보는 오늘은 어떤 인터뷰도 잡지 않을 예정이라고 알려왔고요. 따라서 이낙연 후보만 잠시 연결해서 소감을 듣고 가죠. 이낙연 후보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제 광주 전남 그리고 어제 전북 다 마치신 소감 어떠십니까? 네, 우선 투표에 참여해 주신 우리 권리당원 대의원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를 지지해 주신 분들께 더욱 감사드립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으신 분들 마음도 제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제가 금요일에 이제 두 캠프 분들 인터뷰를 하면서 김종민 단장, 그 캠프의 김종민 단장 네.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때 김종민 단장이 호남 민심이 크게 술렁이는 걸 느낀다 그러셨어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크게 반영이 된 분위기는 아닙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권리당원 대의원은 예전부터 정해져 있었지요. 네, 그리고 마음도 정해져 있었을 테고요. 민심이 출렁이기가 비교적 어려운 분들이시지요. 이미 뜻이 정해진 분들이 많으시겠죠. 상대적으로. 네, 그런 면도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어제 그런데 투표 결과 발표한 직후에 김두관 후보가 사퇴를 했습니다. 네. 사퇴와 함께 이제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는데 조금 섭섭하진 않으셨어요? 그럴 수 있는 것이지요. 누구나 선택은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경선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가봐야 알겠지요. 지지 선언한다고 해서 모든 지지자들이 다 따라가는 그런 시대는 아니고요. 또 물론 따라가는 분도 계시겠지만요. 그런 모든 걸 받아들여야죠. 예. 아니 정세균 후보에 이어서 김두관 후보까지 중도 사퇴를 하자. 혹시 다른 후보들도 상황에 따라서 사퇴를 준비하고 계신 건 아니냐. 뭐 이런 예상 기사들도 나오던데 들으신 바는 없으시죠, 후보님? 그건 무슨 수로 알겠습니까? 최소한 이낙연 후보님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런 질문을 마구 하십니까? 미안하지 않으세요? 아니요. 뭐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네. 이런 예상들이 나오는 가운데 본인의 의지를 더 확고히 답변으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민주당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제 책임을 다할 겁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확고한 의지 보여주셨습니다. 결선으로 가기 위한 전략과 각오, 이게 중요한데요. 어떤 각오 가지고 계십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제 할 일이 있고요. 제 책임을 다해야 된다 하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 이래서 이낙연이다. 이래서 여러분 저에게 결선 투표의 기회, 또 본선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라는 어떤 호소의 포인트랄까요? 뭐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낙연인가? 예, 우리가 지난 2주일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민주당내
대한 국민들의 걱정도 커지시고요. 음. 그런데 대선까지는 5개월 가량 남았지요. 예. 굉장히 긴 기간이죠. 지난 보름에 비하면.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 이후에 민주당과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국민들께서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봅니다만은 많은 생각을 해주시고요. 기왕이면 안심할 수 있는 사람,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책임자와 함께 가시는 게 어떤가. 그 점에서 제가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책임자, 안심할 수 있는 어떤 지도자로서의 이낙연을 좀 봐주십시오. 그런 말씀이세요. 네. 사실은 이제 그 말씀을 하시니까 떠오르는 것이 화천대유 의혹입니다. 네. 사실은 추석 연휴부터 이 네. 화천대유 문제가 가장 큰 화두였어요. 국민들 사이에 가장 큰 화두. 네. 네. 일단은 그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50억 퇴직금 준 게 밝혀지면서 네. 이게 그럼 뭐 국민의힘 게이트인 거야? 근데 또 설계자는 이재명 지사 측 뭐 아니었던 거 이런 뭐 좀 복잡해요. 이걸 어떻게 큰 그림을 보고 계십니까? 네, 차차 나오게 되겠죠. 지금은 큰 그림 중에 코끼리라 치면 코끼리 다리도 나오고 코끼리 귀도 나오고 하는 상황이겠지요. 그러나 언제일지 모르지만 코끼리 전체가 그려지지 않겠나 싶으네요. 아, 지금은 다리도 나오고 코도 나오고 귀도 나오고 조각 네네. 나오고 있다. 네. 예. 큰 그림은 그려질 것이다. 그 큰 그림이 혹시 이낙연 후보님에게 그려지는 건 있습니까? 어렴풋하게나마 짐작은 하고요. 저도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예. 뭐 그러실 수밖에 없겠죠. 지금 상황이라는 것이. 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죠.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이낙연 후보의 해법을 묻는다면? 우선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합당한 처리를 하는 것이겠지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민간 개발과 공영 개발의 가장 좋은 방식은 무엇인가? 혹시 결합 방식도 바람직한 방식이 어느 정도일까? 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고민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지요. 그런 점에서는 큰 과제를 준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공영개발이라고 했지만 그 금액들이 너무 커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도 그만큼 커졌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공영 개발이라고는 했지만 그 이익 분양을 통해 얻는 이익이 너무 컸다 그런 말씀이실까요? 네네. 예. 네. 그에 대해서 또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도 나타나고 계시기 때문에 예. 상황이 문제는 상당히 복잡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지자들 간의 감정의 골이 꽤 깊어졌다 이런 우려는 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원팀에 네. 대한 우려인데요. 이 부분은 괜찮을까요? 당원 지지자들께서도 이제 경선이 끝나고 나면 마음에 정리를 하실 거로 봅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은 감정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어야죠. 만약 이낙연 후보가 본선으로 가면은 이재명 후보한테 선대위원장 부탁하시는 건가요? 도지사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 그런가요? 네네네. 아니 거꾸로 만약 예. 아니 가능하다면 물론 도움을 받아야지요. 그렇죠. 거꾸로 상황이 돼도 마찬가지이실 테고요. 수락하실 테고요. 가장 적합한 일로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낙연 후보님, 국민들께 마지막 각오, 당부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네, 국민 여러분, 우리 민주당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잘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어느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의식 늘 믿고 있고요. 여러분께서 선택하시는 것 겸허히 늘 받아들이겠습니다. 좋은 선택 기다립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후보와의 잠깐 인터뷰 오늘 뉴스연구소에서 해봤습니다. 어제 사실은 뭐 호남 대첩이다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저는 전쟁에 비유한 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호남 대첩이라는 표현은 안 쓰겠습니다만 이 경선에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긴 했어요. 이 호남 경선이. 거기에서 이재명 1등, 이낙연 2등. 이재명 후보는 오늘 인터뷰를 못했습니다만 조만간 뭐 이재명 후보 소감도 좀 들어보기로 하고요. 김준일 대표. 예.
사실 표는 절반 이상 남아 있습니다. 예. 절반 이상 남아 있어요. 두 차례 슈퍼위크와 수도권 서울 여기가 또 다른 승부처가 될 수는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얘기를 좀 하자면은 네. 그러니까 전승을 막았다라는데 일단 의미를 둘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광주 전남에서 이긴 이낙연 후보가 이긴 것이 그러니까 네네. 한 번이라도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만 이제 그 지지율 격차를 아주 많이 좁히지는 못했다라는 건데 왜냐하면은 이 광주 전남표, 그러니까 이 호남표가 많기는 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 경선이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 표가 훨씬 많아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투표인단 내가 투표하겠습니다 예, 해서 그렇죠. 신청했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꼭 당원만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예. 왜 김재원 최고위원이 나도 뭐 추미애 후보 뽑으려고 뭐 신청했다 했던 맞습니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국민들이 투표하는 게 언제냐? 10월 3일입니다. 지금 일정이 어떻게 남아 있냐면요. 예. 제주도가 10월 1일, 네. 그리고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이 10월 2일, 그리고 인천이 10월 3일인데 이때 2차 슈퍼위크라고 해서 이제 그 일반 당원과 국민 그 투표가 이제 공개가 돼요. 이때가 지금 가장 분수령이다. 여기에서도 격차를 좁히지 못하면은 네. 이낙연 후보가 좀 많이 어려워진다. 근데 지금 방금 말했듯이 그 대장동 특혜 의혹, 화천대유 의혹이 이제 이때는 국민들은 아까 전에 이낙연 후보도 얘기를 했지만은 일반 권리당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좀 마음을 먹고 이미 원래대로 정했다. 정해진 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예, 일반 예. 국민들은 굉장히 이슈에 민감하다라고 하면은 이때까지 만약에 그 이 의혹이 이재명 후보가 명쾌하게 해명을 못하고 좀 이제 수렁에 빠져 있다라고 하면은 역전의 가능성, 그러니까 10%포인트 안쪽으로 들어오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네, 그렇게 네. 되고 50% 밑으로 이재명 후보가 떨어진다라면 가능성이 있다. 예. 결선 투표 가능성이 있다 봐야죠. 네. 이낙연 캠프도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노리면서 아마 캠페인을 해나갈 것 같고요. 어떻게 보세요, 김광기 기자?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좀 봐야 될 게 김두관 후보가 사퇴했다는 점인데 물론 이제 김두관 후보는 지지율 자체가 좀 미미하긴 했어요. 거의 1% 안팎이긴 했는데 그 표가 또 이제 무효표 처리가 됩니다. 물론 이제 선관위가 한 번 더 이제 그거에 대한 결재를 해야겠지만 그거를 뭐 무효표 처리하지 않을 다른 방도는 지금으로서는 없어 보이고 그렇게 정세균 되면 후보표도 그렇게 처리했었으니까. 했었습니다. 예. 네. 그렇게 되면 또 백분율을 또 조정을 해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소폭 또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요 이야기는 오늘 2부에서 뉴스닥도 준비가 돼 있어요. 여기에서 또 뭐 국민의힘과 또 오늘은 이제 순서상 이재명 캠프 분이 뉴스닥 나오는 날이거든요. 거기서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 두 번째로 넘어가죠. 예. 화천대유 50억 원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꽂혔다. 어제 이 뉴스로 난리가 났습니다. 네, 저희 CBS 사회부 단독 보도인데요. 대장동 개발 사업 그 시행사 화천대유에 근무했던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이 네. 올해 초 이 회사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이나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1990년생 32살인 아들은 곽 씨는 여기가 첫 직장이었고 6년차 대리였는데요. 이번에 받은 돈이 아빠인 곽상도 의원 재산, 총 재산 43억 원보다도 많거든요. 이게 그래서 화천대유가 곽상도 의원한테 보낸 뇌물이거나 아니면 뭐 투자 배당금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화천대유 측이랑 아들 곽 씨는 이게 사업이 대박 나서 성과급이랑 퇴직금이 많았던 거다. 세금 떼면 한 28억 원 정도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퇴직금만으로 50억, 세금 떼고 28억이 아니라 예. 성과급이 들어간 거다. 네. 건강 위로금이 들어간 거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거죠. 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근데 화천대유 논란이 지금까지는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연관성 문제가 핵심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 회사가 수백억 원 버는데 이 지사가 관여한 거 아니냐, 뭐 특혜 준 거 아니냐 이런 게 쟁점이었는데 이 보도 이후 이제는 여야의 어떤 진영을 가리지 않는 대형 게이트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곽상도 의원은 2013년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고 네. 아들 입사 당시에는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지금은 재선 국회의원 신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제 국민의힘이 보도 이후에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이제 뭐 곽상도 의원 제명까지 검토하고 징계를 논의를 했거든요. 네. 그때 곽 의원이 자진 탈당을 했습니다. 결정 나기 전에 자진 탈당을 먼저 한 거죠. 네, 그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탈당을 했습니다. 자, 김준일 기자. 예. 잠시 후에요. 요 특종을 한 기자 서민선 기자를 제가 직접 초대를 할 거긴 합니다만 먼저 이 돌아가는 판, 뭐 이 특종 보도 외에도 많은 단독들이 주말 사이 쏟아졌잖아요. 예. 정리를 좀 해보죠. 예, 일단 곽상도 의원은 이미 아들이 그 화천대유 근무한 것에 대해서
월에 230에서 380만 원 수준으로 받아왔다라고 밝힌 바가 있어요. 이전에. 예. 그러면은 이거를 퇴직금으로 계산하면 한 2,500만 원 정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거에 이제 50억을 받았으니까. 왜냐하면 보통 월급쟁이들은 예. 1년치 봉급 중에 그러니까 한 달치씩 적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퇴직할 때 그거 받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곽상도 의원 아들이 곽상도 의원의 페이스북에다가 대신해서 이제 이거 올려서 네.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나 치밀하게 설계된 오징어 게임 속의 말뿐이다. 말이었을 뿐이다라고 이제 움직이는 말을. 예.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입사한 시점에 이미 이런 판은 다 짜여졌고 나는 맡은 일을 다 했다. 그래가지고 그동안 업무 과중으로 건강 악화도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위로금 그리고 이익이 많이 났으니까 성과급 뭐 이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이제 50억을 받았고 실수령액은 28억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만 이게 이제 일반 국민들의 상식에 이게 눈높이에 맞느냐. 아무리 나도 업무상 맨날 과로해서 죽을 것 같은데 왜 회사에는 왜 건강위로금 왜 안 주는 겁니까? 왜 안 주는 겁니까? 막 이게 이런 다잖아요, 패러디들 지금. 댓글들이 막 그리고 오징어 게임을 빗대서 50억 게임 이렇게 막 포스터도 뭐 바꿔가지고 만들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네. 민주당에서는 이건 뇌물이다. 곽상도를 보고 준 뇌물이다라고 하고 그 뭐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곽상도 의원은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 그렇게 물고 늘어지더니 본인 아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해명해봐라 내로남불이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고요. 곽상도 의원은 어저께 탈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얘기를 이제 뭐 그거에 대해 탈당계를 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야권의 후보들은 이거는 특검 가야 된다. 곽상도 포함해서 다 너희들 이제 파야 된다.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런 게이트들을 저도 예전에 많이 취재해 봤거든요. 네. 여야 가리지 않고 법 쪽에 해서 돈을 다 뿌립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굴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보험장치, 안정장치를 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다 파헤쳐야 되는 거고 최초에 그럼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렇게 민관 합동으로 했지만은 개인이 들어와서 많이 먹는 거를 판을 이렇게 만든 것에 대해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없는 것이냐 이제 이 문제도 사실은 굉장히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잠시만요. 이따가 이제 서민성 기자하고도 한 번 더 짚겠지만, 그러니까 관이하려고 했다가 다시 민으로 갔다가 민관 합동으로 간 거잖아요. 이 역사를 쭉 보면. 근데 민으로 왔을 때 그 민간 개발 사업을 하려고 뛰어들었던 그 사람들이 민관으로 바뀐 다음에도 그대로 있었다.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포함됐던 뭐 남욱 변호사 그리고 뭐 여러 관계자들이 그 전에 이제 민 사업을 주도했던 사람들인데 관에서 이제 그 자기들이 주도하는 사업들을 뺏기려고 했을 때 이제 네. 아무래도 좀 억울했던 본인들 입장으로서는 억울했던 마음들이 있었겠죠. 그 이후에 사업을 계속 이어 나갔고 실제 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고스란히 참여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풀어야 될 부분이네요. 그렇죠. 전체 그림으로 볼 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네. 조금 전에 CBS에 또 추가 단독 보도가 있었는데요. 네네. 그 곽상도 의원 아들이 50억 원 받은 사실 이 자체를 네.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달 초에 이 얘기를 전에 듣고 네. 곽상도 의원한테 사실 확인까지 직접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건 그대로 두고 이재명 지사에 대한 어떤 공세만 계속 이어나갔어요. 그 김기현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직접 뭐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이재명 게이트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네. 국민의힘이 만약 이거 알고 있었다고 하면 어떤 국민의힘에게도 내로남불이란 지적은 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잠시 후에 이 단독 보도를 한 서민성 기자의 취재 길을 좀 듣겠습니다. 어떻게 이 부분을 알게 되고 취재하게 됐는지 좀 직접 듣기로 하고 우리는 세 번째 뉴스로 가죠. 하루 3,000명 다시 찾아온 고비. 코로나 얘기죠? 예, 확진자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3,200명대, 토요일에 2,700명대가 나왔거든요. 역대 가장 많은 확진 사례가 지난 주말에 다 나온 겁니다. 네. 어제도 이제 밤 9시까지 2,300여 명이 추가가 되면서 자정까지 합하면 2,600명 안팎이 될 걸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어휴. 더 문제는 추석 연휴 인구 이동의 여파가 아직 본격화하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이번 주 주 중반부 후반부부터 확진 규모가 더 커질 거라는 게 방역 당국의 예측입니다. 예. 그래서 정부는 일단 또 사적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근데 역시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문제겠죠. 정부가 올 4분기 접종 계획을 오늘 오후에 발표합니다. 오늘 오후에 이번에는 그동안 제외됐던 10대들 들어가죠. 예, 그 12살에서 17살 청소년 접종 계획 그리고 임산부 접종 계획이 처음으로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 12살이면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초등학교 6학년부터 예. 맞게 되는 거예요.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 같은 경우에는 60세 이상 고령층부터 시작될 것 같고요. 네. 화이자, 모더나 백신은 접종 간격을 지난번 이 수급 문제 때문에 6주로 늘렸었는데 이걸 다시 단축할 전망입니다. 그래요. 4,000명까지 이러다 가는 거 아니냐라는 경고도 전문가들 사이에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저께 3,273명 역대 1위, 네. 어저께 2,771명 역대 2위, 그리고 예. 오늘도 좀 집계를 해보면 2,300명대 나오거든요. 역대 3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혀 가라앉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정은경 청장이 지난 토요일, 그러니까 금요일에 이제 긴급하게 인터뷰를 했어요. 예. 브리핑을 했는데 2주간 사적 모임 취소해달라.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지금 계속 증가할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김부겸 총리 같은 경우에도 어저께 중대본회의를 주재를 했는데 신규 확진자의 85%가 미접종자에서 나왔다. 그래서 접종을 마저 계속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 말에 전 국민이 70%가 접종을 완료하면은 위드 코로 소위 말하는 위드 코로나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 이렇게 늘고 있고 줄지 않는 상황에서 예정대로 위드 코로나를 갈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사람 수는 늘어도 치명률은 예전만큼 심각하지 않으니까 그냥 갈 수 있다는 쪽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이 정도에서 못 간다라는 지금 전문가 의견도 있거든요. 오늘 2부에 마침 청와대 연결이 있습니다. 이건 뭐 저 남북 정상회담 때 연결하는 거긴 한데 제가 그때 한번 요 질문도 해볼게요.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